오온의 성립 1. 식은 맨 마지막에 성립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온의 진료가 어떻게 오온으로 성립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소개한 4가지 자항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이라는 4가지 자항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자항분을 탐내어 좋아하면 식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커가고, 이렇게 식이 커갈 때 명색이 나타나며, 명색이 나타날 때 행이 자라고, 행이 자라날 때 미래의 나의 존재가 자라나, 이 미래의 나의 존재가 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생사윤회의 괴로움이 계속된다는 것이 자바함 374경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가지 자양분 가운데 단식은 6개의 지수 하풍을 의미하고, 촉식은 18개를 인연으로 생긴 촉을 의미하며, 의사식은 촉에서 발생한 수상사를 의미하고, 식식은 6개의 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자양분을 대하여 이것을 즐기고 탐내면 왜 식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커가는지, 식이 커가면 왜 명색이 나타나게 되는지, 명색이 나타나면 왜 행이 자라나는지, 행이 자라면 왜 미래의 나의 존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인지, 미래의 나의 존재가 자라서 어떻게 새로운 생을 받아 늙고 병들어 죽게 가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가지 자양분을 탐내어 좋아하면 식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커간다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식은 사물을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인데, 이것은 12입처를 인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즉, 그러한 식은 12처의 의식 상태에서 사물을 보면 생겼다가 보지 않으면 사라지는 허망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이 우리의 몸이나 마음 속에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것을 부처님은 식이 머물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은 머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생긴 이 식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장합니다. 어릴 때는 좁은 세계를 인식하지만 어른이 되면 폭넓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은 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의식세계가 성장하는 것을 부처님은 식이 커져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세계는 왜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인식을 함으로써 지식이 마음속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지식이 축적되는 것을 우려하실 뿐입니다. 이 경에서 부처님은 잘못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의식세계를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이 사라지지 않고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밖에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의도를 가지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이례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날마다 먹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몸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의식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외부에 존재하는 음식을 몸으로 먹고 외부에 존재하는 즐겁거나 괴로운 대상을 감정으로 느끼고, 길거나 짧은 대상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좋거나 나쁜 일을 의지로 선택하면서 외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나의 존재나 외부의 존재는 촉을 통해 느끼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것을 참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생들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의 식은 음식을 먹고 촉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이 존재한다고 느끼고서 그 존재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를 하고 인식함으로써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것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욕구가 다르면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인식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네 가지 자양분에 대하여 좋아하고 탐내면 식이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서 커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식이 자라날 때 명색이 나타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명색은 존재를 인식하는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름과 형태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색이 나타난다는 것은 식이 자라남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이름과 형태를 지닌 존재로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자라나게 하는 네 가지 자양분이 식의 성장과 함께 이름과 형태를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과 형태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모든 사물은 이렇게 식의 성장을 통해 존재로 인식된 것입니다. 전에 들었던 무지개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지개를 처음 보았을 때는 무지개를 분별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것의 이름이 무지개라는 것을 알려주면 무지개를 분별하여 인식하는 의식이 새롭게 생깁니다. 즉, 식이 자랍니다. 이렇게 식이 자라나면 7가지 색이 층을 이루어 반원의 형태로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무지개라는 존재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존재는 이름과 형태, 즉 명색입니다. 명색이 우리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오온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오온이기 때문입니다. 잡아함 298경에서는 명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을 인연으로 하는 명색 가운데 어떤 것이 명인가? 수음, 상음, 행음, 식음, 이들 사무색음을 말한다. 어떤 것이 색인가? 사대와 사대로 만들어진 색을 색이라고 부른다. 이 색과 앞에 이야기한 명, 이것을 명색이라고 한다. 식이 자라남으로써 명색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경에서는 명색은 식을 인연으로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온의 수상행식이 명이고 6개의 지수 합풍 사대와 사대로 만들어진 것이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의 성장을 통해 네 가지 자양분이 오온이라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명색임을 이 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식이 머물면서 자라날 때 명색이 나타난다는 말은 식이 머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중생들이 이름과 형태로 된 허망한 존재의 세계로 빠져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존재의 세계를 허구적으로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온은 식에 의해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촉을 통해 있다고 느껴질 뿐 아직 구체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육계와 수상사는 식을 통해 이름과 형태를 지닌 구체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네 가지 자양분에 의해서 성장하면서 이들을 진로로 이름과 형태를 지닌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온은 이렇게 식에 의해 실제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나의 존재와 세계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식은 촉을 통해 형성된 의식을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인식하는 자신까지 대상화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식이 대상을 인식하고 나서 대상을 인식하는 식 자신을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의식을 다른 무엇보다 더 확실히 존재로 생각합니다. 만약 인식하는 존재인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은 죽지 않고 윤회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마치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도
의심하고도 있는 의식은 의문의 여지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식이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대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대상이 없다면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식이 존재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하는 대상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이 자신을 대상으로 인식하여 대상화된 것이 오온의 식온입니다. 따라서 오온이 성립한 순서로 본다면 식은 맨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온의 순서는 이렇게 오온이 성립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나타나면 행이 자라나고 행이 자라나면 미래의 나의 존재가 자라나서 다음 생을 받아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의 언어는 전에는 말씀드린 바 있는 SAMSKARA인데 이것은 조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존재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색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세계라는 존재 속에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존재로 인식하는 삶에서는 분별심인 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미래의 새로운 나의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행은 이 같은 우리의 삶, 즉 허구적으로 미래의 새로운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은 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이 자라면 미래의 나의 존재가 자라난다는 말은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의 상태에서 업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허구적으로 만들어 허망한 생사의 세계에서 윤회를 거듭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온이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온의 성립을 모두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오온의 순서 가운데 식이 왜 맨 마지막에 성립하게 되는 가만을 본 것입니다. 색, 수, 상, 행의 순서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식이 오온을 성립시키는 이치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온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12연기의 이해와 이에 따른 불교 수행의 바탕이 됩니다. 오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12연기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수행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도 오온의 성립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